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미스터 불마켓과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를 하려면 우선 애널리스트 쪽부터 알아야겠죠? 우선 애널리스트가 일을 하고 있는 증권사의 기본 수익 구조는 브로커리지입니다. 이 브로커리지는 한국어로 중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증권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의 돈을 우선 받아서 투자자가 주문을 내면 그 투자자의 주문과 한국거래소를 연결시켜주는 게 이 증권사의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수료 이익과 이자 이익이 있죠. 이 수수료 이익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고요. 이 이자 이익은 여러분들의 돈이 증권사에 맡겨지면 그게 이제 한국증권금융의 수탁이 되고요. 한국증권금융이 이 투자자의 돈을 굴려서 운용 수익을 내면 일정 부분은 한국증권금융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증권사가 가져가는 그런 수입이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빨간색이 이자이익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투자자의 예탁금과 거래 수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때 우리 투자자의 무기는 뭔가요? 네, 개인 투자자의 무기는 이 내려갔을 때 사서 이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걸 우리는 이 롱 포지션을 가져간다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고점에서 공매도를 해서 이때 다시 환매를 하는 것을 이 숏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ETF나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전문 투자자들 제외하고는 이 숏 포지션을 가져가긴 힘들죠.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우선 숏을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롱을 치게 하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해야 증권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죠? 항상 주식이 싸다 해야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이 싸다라고 해주는 최전방에 있는 영업사원이 바로 애널리스트입니다. 애널리스트는 항상 이제 뭐 매수해라 이런 것들만 가져가죠. 자, 항상 이제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들도 보면은 뭐 삼성전자, 뭐 바이, SK 하이닉스 바이, 뭐 맨날 바이예요. 예. 뭐 팔거나 유보를 하라는 말을 거의 안 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이 증권사의 수익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롱 포지션으로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사실 뭐 전문가긴 합니다. 사실 전문가긴 한데 어쨌든 간에 주식을 항상 칩 싸다라고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2022년에 코스피가 3,500 간다 그러면은 한 뭐 10%는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예. 한 1150 정도를 보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싸다고 하는 건 항상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최전방에 있는 영업 사원님과 더불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이 기업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맞아요. 똑똑하신 분들 맞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최소한 인더스트리 내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들은 맞아요. 근데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뭐 사라 팔라라고 하는 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항상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회사 이름을 달고 나오면은 이제 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 사석에서는 이제 솔직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예. 회사 이름을 달고 나오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뭐 무능하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게 되면 이제 버핏 할아버지처럼 투자를 했겠죠. 투자를 해서 애널리스트 안 하고 자기들이 돈을 벌었겠죠. 네, 애널리스트의 첫 번째 특징 뭐였죠? 애널리스트는 항상 주식을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애널리스트의 정보는 이 하나의 컨센서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유튜브 나와서 이제 뭐 이 기업 싸다, 이 산업이 좋다, 그리고 리포트도 발간을 하고 이제 바이콜 때리고 또 이제 우리들도 전화를 해주면 이 기업 쌉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을 똑같이 펀드 매니저들도 듣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뭐냐면요. 이 애널리스트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리포트 그리고 전화에서 정보를 얻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수익을 버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취합한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게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가 다 이럴 겁니다. 이쯤 되면 명확해지는 것이 있죠.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하나의 컨센서스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 말만 듣고 투자를 하면 펀드 매니저의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돈을 못 버는 이유도 명확해지죠. 아니 펀드 매니저가 카운터 펀치 때리려고 자세 딱 잡고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항상 카운터 펀치 만든 입장이 바로 이제 애널리스트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애널리스트는 항상 카운터 펀치를 맞는다입니다. 네,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너희 불마켓 이놈, 넌 뭔데 이렇게 애널리스트를 비판을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저와 이제 애널리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셨듯이 이 증권사의 수익 구조가 있죠.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어쨌든 간에 롱 포지션을 가져가도록,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뭐죠? 저는 브로커리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도 저는 전혀 이득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애널리스트와 저의 환경 차이가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싼 거는 싸다, 그리고 비싼 건 비싸다 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이제 제가 놓여있는 환경의 특징이죠.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리는 거는 뭐 산업이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 기업 뭐 다 커버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보통 말도 안 되게 싼 기업들을 업로드를 하는 게 많거든요. 이제 그냥 싼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싼 것만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널리스트는 뭐죠? 항상 카운터를 맞죠? 왜냐? 이분들의 정보가 펀드 매니저 귀에 다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뭐죠? 저의 의견은 업계 펀드 매니저의 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맞는 정보들이 아닙니다. 근데 뭐 제 영상을 보는 펀드 매니저분이 있으시면 제 정보를 가지고 또 투자를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펀드 매니저로서가 아니고 제 구독자 중 한 명으로서 제 영상을 보는 거죠. 아, 물론 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랬지 제 정보를 가지고 매수나 매도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제 카운터 맞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자신만의 의견을 만들어서 투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애널리스트와 미스터 불마켓의 차이입니다. 애널리스트가 훨씬 더 기업 분석을 정밀하게 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저도 한 주식만 거의 6년 이상을 받고 현업에서도 업무한 경험이 있어서 선배들한테 애널리스트 믿지 마라, 애널리스트 믿지 마라 뭐 그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항상 옳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사람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의 카운터를 치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실릴 수 있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최대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이 의견은 펀드 매니저한테 카운터 맞지 않는 정보들이라는 점, 그게 바로 애널리스트와 저의 차이입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추후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기업의 그래프일까요? 78,300원, 거래 대금 1조 원 하면 딱 감이 오시죠? 네, 그 SS전자인데요. 보시면은 뭐 엄청 뭐 2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언제 매수하셨나요?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죠. 그리고 이때 파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네, 결국 제가 뭐 여러분들을 놀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은 왜 떨어질까? 그리고 내가 판 종목은 왜 오를까? 네, 이게 굉장히 사실 미스테리죠. 뭐 이런 거를 이미 다루고 있는 유튜버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마인드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